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슬램덩크 포에버의 슬램덩크 인생 특강입니다. 슬램덩크는 저도 진짜 재미있게 봤고 한동안 속된 말로 농구에 미쳐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직관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한창 시즌 때는 자주 잠실 경기장도 가고 농구를 보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슬램덩크 인생 특강은 농구 경기에 국한하지 않고 인생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슬램덩크를 읽은 덕후들이 모여 쓴 책입니다. 23명의 저자가 슬램덩크를 읽고 그 스토리를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녹여냈으며 슬램덩크를 통해 좌절을 이겨내고 행복을 느끼는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슬램덩크를 보신 분이라면 100% 공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슬램덩크 포에버는 고등학교 시절 슬램덩크를 좋아하던 서대용 씨가 2015년 처음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이노우에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슬램덩크 포에버를 꾸리기 시작했으며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면서 슬램덩크 덕후임을 증명합니다.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3번의 도전 끝에 결국 이노우의 선생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2018년 슬램덩크 인생 특강 출간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대용 씨의 자기다움을 브랜딩해야 한다는 스토리를 시작으로 각자가 가진 슬램덩크와의 인연을 풀어내면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슬램덩크 덕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서대용 저자는 슬램덩크를 인생 최고의 자기계발서라고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농구 플레이어들의 모습을 통해 꾸준히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액션을 꾸준히 하는 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서대용 저자는 브랜드 빌리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적어보고 직접 행동하라고 합니다. 강백호가 뭣도 모르고 최소연을 좋아해서 농구를 시작했지만 결국 농구 자체를 믿고 농구를 하는 자신을 믿으면서 농구와 혼연일체가 되는 것처럼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저 역시도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예의상 슬램덩크 포에버를 시작하게 한 저자를 소개했으며 지금부터는 제가 읽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스토리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스크 저자의 도전해야 성장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는 힘들 때마다 슬램덩크를 보면서 근성을 키웠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좌절했지만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정대만을 보며 자신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했다는데요. 그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디자인과에 당당히 입학을 하게 되었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상을 하지 못하거나 표절 논란이 있어 수상이 취소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진스크 저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슬램덩크로 다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도전을 계속 멈추지 않았고 계속 이겨내고 도전하면서 결국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삶은 소설보다 더 픽션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소설에서도 볼 수 없을 법한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잠시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슬램덩크와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으며 저도 슬램덩크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램덩크를 보신 분이면 알 수 있지만 덩치 큰 채치수는 북산 농구부의 주장입니다. 그를 가장 좋아한다는 이명신 스피치 전문가는 슬램덩크의 긍정화법을 정리를 했는데요. 좋은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리더는 동기 강화를 잘해준다고 하며 리더십에서 필요한 임파워먼트를 잘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슬램덩크 안에서 능남고등학교의 유명호 감독은 임파워먼트를 잘 이끌어내는 리더이며 콤플렉스를 가진 선수에게 유명호 감독이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해줍니다.
또한 북산고가 전혀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산왕을 이겼을 때 도진우 감독 역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진 것이 얼마만이냐. 이번 경험은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수들을 질책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은 것 역시 임파워먼트 화법을 적절하게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종현 저자는 슬램덩크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농구 경기를 볼 때면 농구 코트 위에 올라서 있는 5명의 플레이어들, 그들과 언제든지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는 벤치 플레이어들, 그리고 사령탑 감독과 그들의 플레이가 최고가 되기 위해 함께하는 코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항상 응원하는 팬들까지 그 어떤 조직보다 큰 조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했던 문종현 저자는 집안의 자유로운 가풍에 따라 살면서 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경직된 조직 문화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창업을 하고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조직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각 사원들이 오너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회사 식구들 모두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기획하고 알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데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북상고 농구부도 자유로움과 책임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강백호와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서태웅 등 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팀을 운영하는 안 감독은 어쩌면 조직의 사령탑으로서 현실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지 않을까 합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이 문장을 문종현 저자는 항상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조직 문화가 결국은 하나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전공한 강원모 작가는 진로 설정을 하는데 슬램덩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13살에 슬램덩크를 접하고 푹 빠졌으며 자신이 마치 강백호와 서태웅과 같은 주인공들과 동일시 되면서 자신도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대 청년이 되어서 죽기보다 싫었던 평범함에 존중과 존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읽은 슬램덩크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천재성을 지닌 플레이어들보다 묵묵히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는 플레이어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강원모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작은 역할이지만 누군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을 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얼벨리 시리즈를 페이스북에 연재하는 김태용 저자 역시 슬램덩크와 이노우에 선생님의 다른 책인 메가본드를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정주행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천재라도 시행착오와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리콘밸리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슬램덩크 선수들처럼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램덩크 북산, 5인방처럼 결국 서로를 격려하고 보완하면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의 주인공은 한주의 작가입니다. 라이징 유튜버로 주목받고 있으며 MC를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 역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MC를 처음부터는 하지 못했으나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매일 발음 연습을 하고 매일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며 기회를 잡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슬램덩크 덕후시라면 스토리2에 나오는 다양한 슬램덩크를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슬램덩크를 회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에서 나온 선수들의 기량을 분석하기도 했고 신인 드래프트로 뽑힐 선수 10명을 뽑아놓기도 하는 등 신선한 관점에서 슬램덩크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만화를 잘 보지는 않는데 슬램덩크는 진짜 재밌게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좌절, 기쁨, 이겼을 때의 짜릿함 등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슬램덩크 인생 특강의 저자들처럼 그 안에서 인생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강백호가 난 천재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무모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음을 느끼고 서태웅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 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한 안 감독과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책은 슬램덩크 포에버의 슬램덩크 인생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